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심장내혈관 병원장 이상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관상동맥 질환, 특히 석회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고요. 오늘은 이어서 중재시술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심장내혈관 병원에 떠오르는 스타 최기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기용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최기용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들을 최대한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용 교수님, 우선 스텐트란 게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텐트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철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볼펜 스프링과 같이 생겼는데 훨씬 그거보단 정교하고 얇고 가볍게 만들어놔서 혈관을 지지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을 스텐트라고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거기를 넓혀주고 스텐트라는 철망을 삽입을 하는 건데 뭔가 기계가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넣으면 그냥 뺄 수 없는 건가? 실제 그런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한번 넣으면 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스텐트를 넣을 때 풍선에다가 스텐트를 얹혀놓고 아주 높은 압력으로 불어서 이 풍선이 불어지는 힘으로 스텐트를 혈관 벽에다 붙여놓는 겁니다. 수술을 해서 혈관을 째고 뺀다 그러면 모를까 스텐트가 들어간 거를 다시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빼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요, 뺄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텐트가 제살로 다 덮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혈관이랑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녹는 스텐트 같은 것도 개발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녹는 스텐트가 있긴 하나요? 2010년대 후반까지는 사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 시장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녹는 스텐트가 심근경색 위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스텐트로 다 회귀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스텐트보다 조금 굵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얇게 더 잘 만들 수 있는 녹는 스텐트들이 개발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녹는 스텐트를 더 선호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내 혈관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임상적인 이득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분 문제네요, 그냥. 맞습니다. 스텐트가 발달하면서 약물 방출 스텐트, 그다음에 요즘은 뭐 약물 방출 풍선 얘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스텐트는 그냥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받쳐놓는 지지대 역할만 했다면, 그걸 넣고 나니까 그 안쪽으로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빠르게 이 동맥경화가 다시 진행해서 스텐트 안쪽으로 재협착률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면역 억제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스텐트에 발라놨습니다. 발라놓고 서서히 혈관벽에 포가가 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래도 혈관 내피세포가 자라 들어오는 것을 억제해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약물 방출 스텐트라고 하고,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텐트는 약물 방출 스텐트입니다. 그런데 스텐트라는 게 제살로 덮이기 전까지 항혈소판제를 2개를 꼭 드셔야 되는 이런 출혈의 위험도가 좀 올라가는 환자들한테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스텐트라는 그 금속 철망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스텐트 혈전증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 방출 풍선이 새로 나오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억제제를 풍선에다 발라놓고 그 풍선으로 혈관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풍선은 빼버리는 거죠. 그럼 내 몸에 남아있는 건 없지만 혈관 벽에 약물이 묻어서 붙어 있고요. 그래서 약물 방출 풍선도 요즘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방출 풍선을 웬만한 관상동맥 질환 좁아져 있는데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좁아져 있는 동맥경화성 변에다 기본적인 풍선 확장술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방출 스텐트를 넣든 풍선을 불든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넓히다 보면 혈관이 많이 찢어지거든요. 근데 약물 방출 풍선은 찢어진 혈관에다 해봤자 찢어진 걸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벽에다가. 그리고 작은 혈관은 아무래도 작은 스텐트가 들어가고, 이 작은 스텐트 안에는 새살이 자라나올 확률이 큰 혈관에 비해서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작은 혈관에는 스텐트를 넣지 말고 약물 바른 풍선으로 치료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비교했었던 연구들이 좀 있고요. 약물 방출 스텐트 대비 약물 방출 풍선을 해도 작은 혈관에는 비등비등한 결과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아주 작은 혈관 애들에는 약물 방출 풍선 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텐트가 이미 들어가서
있는데 그 혈관에 재협착이 되는 경우에 그러면 거기다 스텐트를 또 넣게 되면 재발률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재협착 병변에 대해서는 약물 방출 풍선을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관상동맥 안에다가 또 기구를 집어넣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뭐 초음파라든가 무슨 그런 영상을 촬영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떤 검사고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네. 관상동맥 중재 시술, 이런 스텐트 삽입술을 할 때는 이 엑스레이를 보고 시술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우리 몸은 3D로 움직이지만 엑스레이를 보고 하면 2D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내부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도구들이 혈관 내 초음파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전에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됐었던 기구고요. 혈관 안에 CT 검사를 할 수 있게 그런 광학당층 촬영 기계도 개발이 되어서 두 가지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혈관 내 영상입니다. 근데 혈관 내 영상은 혈관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혈관 내 단면을 쫙 찍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의 크기라든지 석회화 정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더 잘 파악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더 잘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유용한 방법인 것 같은데 비싸나요? 맞습니다. 현재까지 급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거는 이제 모든 환자에 다 적용을 하는 거는 권고를 드리지는 않고요. 아주 복잡한 병변에 시술하는 경우 혈관 내 영상이 사용이 아주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쓰면 예후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근거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스텐트 치료가 점점 발전하는 걸로 봐서는 관상동맥 질환 치료의 앞날도 더욱 밝을 것 같습니다. 관상동맥 최신 치료 완벽 가이드 다음 편에 어떤 내용으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최기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